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기법 시간입니다. 혹시 뭔가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근처 공원이나 근교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거나 여행 시에도 가볍게 스케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펜과 자그마한 스케치북만을 챙겨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야외 건축물의 몇 가지 지붕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붕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32번 영상 투상도 편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평면도와 정면도, 측면도를 그려보고 그걸 다시 입체화시키는 순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평면도이고 이거는 정면도, 이거는 우측면도가 되죠. 자, 그러면은 항상 바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서는 이런 대각 중심을 찾기 위해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높이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도 높이가 진행이 되고요.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자, 이런 형태의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우진각 지붕이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붕은 이쪽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대략 이쪽 지붕과 이쪽 지붕의 기울기가 같은 걸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평면과 정면, 그 다음에 우측면을 갖는 이런 지붕인데 좌측면이라고 하도 똑같은 모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에서 보는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지붕을 그리시더라도 윗부분 정확한 비율로 그리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체크된 상태에서 투시도상 원근이 있는 상태로 그리시더라도 바닥을 먼저 완성을 한 상태에서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리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높이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이 기울기는 측면에서 봤던 이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기울기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쪽 면의 전체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이런 정도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평면을 가진 지붕에 이런 지붕이 하나 덧대 있는 거죠. 윗면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제가 우측면을 그려보면 그 높이가 있고요. 대략 절반보다 약간 올라간 위치에서 이런 지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에서 본문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근이 있는 걸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대각선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수직선이 그려주고요. 높이는 그 비율을 자기가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폭 대비 높이도 같은 비율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붕 길이는 대략 45도 정도가 되겠죠. 여기 길이나 높이까지 같다는 전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되고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죠. 이 지붕의 위치는 분할로에서 5분의 2 지점이라든가 여기에서 소직선을 먼저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평면상에서 이런 선들을 이용해서 이런 들어가는 선들을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한 선이냐면 여기에서 중심 만나는 데서 이렇게 수직을 올려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곧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울기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지붕의 높이 대략 5분의 3이라든가 그랬을 경우 여기에서 5분의 3이 대략적으로 체크가 돼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되죠. 그럼 이 선은 곧 보이는 요 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붕 평면상에서 위치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지붕의 경사선 그려진 이 선과 이 지붕 높이선이 만나는 이 시점, 요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이 지붕의 기울기는 바로 이런 선들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 지붕, 조그만 돌출 지붕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선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꺾임 지붕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꺾임 지붕이요. 양쪽의 지붕의 기울기가 같다고 하면은 이 폭만큼 그대로 나가서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그려지시면 이 지붕들은 기울기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요 길이만큼 그대로 나가주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지붕의 평면도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대략 이런 지붕이 되겠죠. 측면들을 보면 이때 이 폭이라든가 이런 선들이 45도로 되어 있다면 요 기울기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높이 중심에서 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지붕을 입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에서 본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사각형의 평면 형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 같이 들어가세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 거리 형태를 보시고 일단 이런 평면은 그대로 옮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가장 높은 요거 위치를 이 지붕의 이 마루 부분을 먼저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부분을 먼저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높이선을 그려주고요. 높이는 비율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디자인 계획을 세우시는 거라면 뭐 높이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만 실제 풍경을 가서 그리시는 거라면 비율을 좌우를 살펴보시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4개의 꼭지점들이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였죠. 여기서 높이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울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더 올라간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셔도 됩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이런 정도로 그려졌으면 기울기, 이 완만한 지붕의 이 뒷면이나 옆면들도 다 보이는 구조가 됐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요. 이 지붕의 단면 선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여기 단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중심선에서 여기니까 만나는 부분 여기죠. 이 지붕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기울기선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연장이 되면 여기 지붕선들의 기울기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윗면 지붕 기울기는요. 여기서부터 가장 꼭지점 높이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기울기도 본다면은 평면상이니까 바닥 평면상에서 위치는 여기였죠. 이 점은 여기가 되죠. 여기서부터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 지붕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찾아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찾아보면 여기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지붕, 여기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 기울기만, 급경사 지역 기울기만 그려보겠습니다. 정면 쪽 기울기는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풍경, 그림을 그리시는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이 정도 기울기를 한 번 정도만 고심을 해보시면 적어도 풍경에서 이상한 형태의 스케치가 되지는 않겠죠. 여기에 뭐 굴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면 돌출 창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형태의 지붕을 한번 해볼까요? 전에 그렸던 기본 지붕에 다른 쪽으로 하나 더 있는 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조그만 지붕이나 큰 지붕들이 같은 기울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왔으니까 지붕 전체 모양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측 면도를 본다면 이런 정도로 보이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들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찾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거 그리실 때는 굳이 이 바닥을 안 그리셔도 되고 이 중간부터 그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에서부터 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리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어려우시면 원근이 있는 평면에서 이 전체 모양 평면도를 다 그려놓고 출발을 해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중간 지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소실점을 향하는 선에서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면 이 정도 되네요. 이런 선들과 같은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길이 정도 보가지고 이런 정도. 요 지붕의 형태가 있죠. 그럼 대략적으로는 다 그려진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이 뇌귀퉁이 거를 먼저 그려볼까요? 외부 보이는 형태만 보면 이런 선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선들 높이는 여기만 같은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같지요. 그러면 여기 접합 부위에서 수직선만 이렇게 올려놔줘도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그려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직선을 올려주고 여기서도 수직선을 올려주시면 이 선과 이 선이 그려진 겁니다. 같은 선들이죠. 그러면 요거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져서 이쪽 지붕의 외형은 그려진 겁니다. 요 라인은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려진 겁니다. 다음은 지붕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 그리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수직선이 있었어요. 이건 다른 색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중심선에서 이 위치지요. 수직선을 올려보면은 만나는 점.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나는 점. 여기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 평면은 이 위치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서도 올려보고 그러면 이 위치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붕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부위가 뭐 이 정도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선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붕 맨 위에 있는 마루 부분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기 뒤쪽 지붕의 경사각이 이렇게 그려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보이는 맨 윗부분 이 지붕의 형태는 가장 높은 부분 위치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이 부분, 이 지붕만 남기고 다 그려졌지요. 이건 어떻게 찾을까요? 평면상에서 이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가운데서 수직선 이렇게 올려주면 가장 높은 부분 이 위치가 찾아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도 여기에서도 높은 선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다 만나는 선 위치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선을 연결을 해주면 이쪽 지붕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선이 그럼 여기서 수직선 올라간 거나 아니면 여기 모서리 구해놨던 이 선이죠. 이렇게 그려보면 다 만나죠. 그러면 이 지붕 가장 높은 부위가 여기 실제 비율로 약 절반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우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쪽 방향 소실점 있는 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수직선 올라온 선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려진 겁니다. 이 선이 그려진 거죠. 그럼 여기서 올라왔던 선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되면 이런 기울기가 그려졌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럼 이 점이 찾아졌으니까 여기서 찾아졌으니까 이건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붕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너머에서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시면 항상 조금 전 했던 것처럼 이런 기울기선도 그려보세요. 먼저 기울기선이 여기잖아요. 이쪽도 그려보면은 반복해서 몇 번만 그려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 지붕에 이런 기울기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지붕의 기울기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끝 지점에서부터 안으로 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연결한 선, 이게 곧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 앞쪽에서 그리셔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지붕의 기울기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중심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선, 만나는 점에서 연결하는 곳, 즉 이거 기울기죠. 이렇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쭉 연장이 되겠죠. 저 너머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넣을 때는 앞쪽에 선이 5개면 뒤에도 선 똑같은 개수로만 넣어주면은 따로 명암은 넣지 않아도 전체적인 입체감은 자연스럽게 나는 거지요. 자, 이쪽도 한번 더 해볼까요? 앞쪽에서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기울기는 이렇게 연결한 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기울기가 있지만 여기서 수직선을 그려주면 이 선하고 이 선 연결을 했을 때 이쪽 지붕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인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쪽 안쪽에 어떤 벽 안쪽에 창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구조적인 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스케치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실제 풍경에 가서 그리시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저 뒤쪽도 한번 볼까요? 이 선 연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접하시다 보면 이런 선들이 많아지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그렸던 이렇게 간단한 지붕들부터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수직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쪽 방향선과 같은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서 수직선을 그려주면 만나는 선이 있죠. 이런 기울기가 되는 거죠. 뒤쪽은 보이진 않지만 이런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뒤쪽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냐면 뒤에 어떤 굴뚝 같은 게 올라와서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굴뚝의 형상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선들을 그려 넣으시더라도 투시도상으로 문제없이 그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선들은 이런 같은 방향선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지붕의 구조적인 기울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그림부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지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지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중심선 연결한 거죠. 만약에 이런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지붕 평면 위치에서, 즉 여기 위치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평면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올라오면은 저 뒤에 가는 선들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수직선 올라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기울기도 같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앞쪽 기울기는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한다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저 너머 쪽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시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따로 명암은 넣지 않아도 정확하게 입체감이 표현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선이 조금 정리가 돼서 보이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이런 기울기 선들도 이렇게 스케치 연습도 하실 겸 이렇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풍경을 그리실 때도 선들이 주저없이 그려지실 거예요. 저 뒤쪽은 이 선상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몇 가지 기본적인 지붕 형태를 그려봤는데요. 지붕에는 이런 경사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지붕 형태의 경사면과 경사면에 만나는 걸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경사면과 곡면과 만나는 형태 또는 곡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형태 그다음에는 곡면 형태의 지붕과 곡면 형태의 지붕이 만나는 거라든가 단순하게 형상화시켜서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